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나이 26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6살에 무엇을 하셨나요? 이미 지난 사람도 있고 이제 앞으로 26이 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26살 때 열심히 학원 강사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05년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엄청나게 오래전이죠. 1905년 26살의 한 청년은 그 시대, 그 해를 기적의 해라는 이름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공간, 질량,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서 물리학의 뿌리, 그 근간조차 흔들어 버린 논문 4편을 쓴 그 저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러면 떠오르는 사람,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바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사실 아인슈타인 사후에도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들은 아직까지도 보존과 연구의 대상인데요. 심지어 천재적인 사람의 뇌는 보통 사람보다 크지 않을까라는 그 호기심으로 아인슈타인 사후의 뇌까지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그 무게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죠. 무게는 1230g. 결론, 일반인보다도 뇌가 작았다, 이거였죠. 사실 여담이긴 하지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1230g에 있는 그 쥐를 가장 앞으로 가져와서 G1230이라는 학원 이름까지도 나왔죠. 그만큼 아인슈타인이란 인물에 대해 우리 모두는 놀라움과 호기심 그리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밈이 좀 있죠. 뭔가 깜짝 놀랄 신기술 같은 게 발표되면 외계인을 납치한 거 아니냐, 외계인을 고무에서 얻어낸 자료 아니냐 등등. 물론 농담으로 표현한 거지만 그 속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그 놀라움이 녹아있는 것이죠. 기술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에게도 그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 그가 외계인이 아니었을까, 혹은 외계인에게 무언가 전수를 받은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들도 외국 커뮤니티에선 심심찮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충격적인 발표가 하나 등장합니다. 한 강연회였는데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4년 전 아인슈타인이 당시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달하는 육성 파일을 공개하겠다. 공개한 이는 프랭크 에드워즈라는 UFO 책 저자로 한 강연에서 이런 충격적인 발표와 그 육성을 틀었습니다. 그 실제 육성입니다. The pilots got good looks at the things as they followed them in and out of the airport. Some of them hovered, some of them went around the Capitol building, some went over the monument, and some. 이 대화에서 2명, 아인슈타인과 트루먼 대통령. 물론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1956년 공개된 이 2분간의 육성 파일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더욱 자극시켰죠. 야, 진짜 아인슈타인이 외계인을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요.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일생에서 지적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꽤 있습니다. 무려 4번이었죠. 1920년대에서 한 인터뷰도 확인이 가능했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지구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어야 할까? 라며 실제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고 접촉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의구심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죠. 1920년대 초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해로 만든 시점 그 이유입니다. 1952년 언론 인터뷰가 총 3건이 있었는데 UFO에 대한 질문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분명 무언가를 본 것 같다. 그게 무엇인지는 나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답변입니다. 일각에선 과학자로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피성 답변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어서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도 했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11월 12일 한 편지가 공개됐는데
UFO 작가 벤더와 나눈 편지였습니다. 그가 접시 현상, 그 UFO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남겼을 때 아인슈타인은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경험조차 없고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당신의 질문에 대한 요청에 응할 수가 없어 유감이다 라는 말만 남겼죠. 그리고 가장 결정타는요, 1947년 7월 9일이었습니다. 1947년 아마 미스테리를 좋아하시고 UFO 외계 생명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면 이 연도를 꼭 기억하실 겁니다. 1947, 바로 로스웰에 UFO 의식물체가 추락했던 해였죠. 그리고 CIA가 창설됐던 해이기도 하고요. 7월 9일자 아일랜드 타임즈에 실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젯밤 뉴멕시코 로스웰 지역에 UFO를 수거했다라는 그 소식에 대해서 질문을 남긴 거죠. 맞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1947년 그 당시는 당연히 아인슈타인도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이 답을 했는데요, 이렇게 간략히 답을 했죠. 전혀 코멘트할 것이 없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하나의 음모론처럼 혹은 농담처럼 치부된 내용들,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죠. 하지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만큼 그의 업적이 정말 인간으로서 이뤄낼 수 있는 업적이었을까, 그만큼 뛰어났으니 말이죠. 그런데 때는 2021년입니다. UFO 연구가였던 앤서니 브라갈리아 씨는 유레카를 외칩니다. 이 사람이었네?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다니던 가명 에디스 심슨이라는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브라갈리아가 찾아 헤매던 에디스 심슨은 누구였을까요? 그 호기심은 한 보고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2021년이 되어서야 발표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1994년 공개된 보고서, 이름 UFO 충돌과 그 회수. 이미 고인이 된 저자 스프링필드가 쓴 책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안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스프링필드가 작성했던 이 책 내용 안에 적혀있는 부분은요,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조수와 함께 UFO 잔해물을 보았고 연구를 했으며 심지어 외계 생명체의 사체까지 함께 보았다라는 폭로입니다. 근데 이 책에는 그 아인슈타인이 아꼈던 조수의 이름을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에디스 심슨이라는 가명으로서만 적어놓았죠. 실제로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헌데 힌트는 있었죠. 여성이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엄청나게 아끼는 조수였으며 아인슈타인이 당시에 연구했던 기관에 뽑혔던 장학생 중 한 명이다. 이런 정보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자, 분명히 이름은요, 스트링필드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헌데 이 책을 연구할 당시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쉘라 프랭클린이라는 이 여성이었죠. 이 여성 또한 스트링필드와 마찬가지로 UFO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무폰이라고 부르는 그 조직에서 활동했던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스트링필드와 프랭클린 두 명은 협력해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 조수, 그 여성이 말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기록해 나갔죠. 그 보고서가 바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 보고서입니다. 실제 프랭클린은 1993년 7월경부터 그 조수에게 접촉을 해 오랫동안 유선에 연락을 하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스트링필드에게 전부 공유를 했죠. 그리고요, 93년 11월 마침내 그 아인슈타인의 조수는 마음을 엽니다.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다. 프랭클린과 바로 그 조수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거 그냥 그런 썰인 거니까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만났을 때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조수는 이 자리에서 정말 태연하고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인터뷰에 응했죠. 그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실제 음성입니다. rather
good-sized building, a hangar, where they had the spaceship and then where they had the body. Was it an intact ship? No. No, it was badly damaged. Was there anything written on the ship? No. Not anything I saw, no. Can you, Not by the time I saw. 총 18분의 인터뷰 내용, 그 안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궁금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조수였던 사람, 이 내용을 폭로했던 사람. 프랭클린은 그 폭로 내용을 스트링필드와 함께 책으로 작성했고 그 책의 존재를 다시 한번 봤던 사람. 그 여성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가명으로 불렸던 여성, 그녀의 이름은 셜리 라이트였습니다. 2021년 브라갈리아가 찾고 있던 그 여성, 그 닉네임의 실제 주인공 셜리 라이트. 헌데 셜리 라이트는 안타깝게도 이미 작고한 상태였습니다. 2015년 7월 5일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지역지에 부고가 실린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7월 1일 85세의 나이로 작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분 셜리 라이트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학자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부고지에 적혀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셜리 라이트의 10대 시절, 마이애미 비치에 부모님께서 트로피케어 호텔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수년간 셜리 라이트가 직접 운영을 하기도 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헌신적이었던 교사였고 과학자로서 물리와 화학에 대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했죠. 50년이 넘도록 마이애미 데이드 대학에서 화학과 교수로서 재직을 했고,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아인슈타인 박사의 제자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마이애미 대학교와 베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고요. 한 고등학교에선 강사 생활도 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애미 데이드 대학에서 평위원회 첫 여성 회장직도 역임을 하였으며 그 이후 도미니카 수녀회에 소속되어 자선단체에 후원하는 등 과학 분야의 여러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기부하시는 훌륭하신 분이셨죠. 자,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에 적혀있던 에디스 심슨이란 가명의 인물, 그 실체는 셜리 라이트, 브라갈리아가 오랫동안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죠. 신변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숨겨놓았던 그녀를 드디어 찾아냈지만 문제는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었죠. 그리고 스트링필드 또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프랭클린이었습니다. 해서 프랭클린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것이죠. 그 음성 녹취록이 여러분이 들으신 그 내용입니다. 가명까지 쓸 정도로 보안에 대해 신경을 썼던 내용,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때는 1947년 여름이었습니다. 18살의 셜리 라이트는 과학 쪽에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인슈타인 휘하에서 AP 물리학을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게 될 영재들을 따로 선발하게 됐고 여성으로선 유일하게 셜리 라이트가 뽑히게 됩니다. 총 인원 29명. 아인슈타인은 그 많았던 제자들 중에 특히 라이트가 제일 똑똑하다라고 생각해 매우 아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안에서 연구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많은 투자가 들어가서 발전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보안 및 검사까지도 모두 거쳤다라고 라이트는 기억을 합니다. 라이트는 그렇게 아인슈타인과 함께 이곳저곳 많은 곳을 다녔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근데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1947년 7월 바로 라이트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날은요, 아인슈타인이 갑작스럽게 자신을 불렀다라고 회상합니다. 함께 남서부 육군 공군 기지에서
다른 과학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기억이죠. 프린스턴에서 시카고로 항공편을 타고 갔고 그곳에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 작은 민간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그리고 셜리 라이트, 그 외에 많은 과학자들, 이들이 함께 착륙했을 때의 기억도 정확했는데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는 대령이 사막을 가로질러 약 50에서 75마일 떨어진 한 기지로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경비가 매우 삼엄한 경납고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경납고로 자신들을 이동시켰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들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이 안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셜리 라이트는 이 안에서 본 내용들에 대해 매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일단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경납고가 매우 컸는데 그 크기의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원반 모양, 오목한 형태의 우주선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우주선은 어떤 이유인지 한쪽이 좀 손상된 듯한 모습이었고 안타까웠던 건 자신은 아인슈타인의 제자로서 간 문제라서 근처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우주선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전했죠. 당시 라이트는 아인슈타인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그 물체를 보고 가장 관심 있어 했던 것 첫 번째, 바로 UFO의 추진체입니다. 그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것. 두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에 대한 것들. 그걸 혹시 알려주지 않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궁금해했다라는 얘기였죠. 실제로 눈앞에 있는 UFO를 봤을 때 아인슈타인은 마치 이전에도 봤던 것처럼 전혀 놀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동요하거나 무언가 흥분하거나 이런 모습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접촉이 우리 두 세계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접촉. 이제 외계 생명체와 지구가 만나게 됐고 두 개의 세계에서 앞으로 더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 아인슈타인이 정말 이 말을 했다면 이미 그 내용들을 과거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납고 옆쪽을 살펴봤을 땐 거기엔 외계 생명체까지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5명이 모두 똑같이 생겼다라는 느낌이었는데 키는 좀 작았습니다. 약 5피트 정도였고 머리카락은 없었으며 엄청나게 큰 머리, 엄청나게 큰 이마, 그리고 눈에 띄는 큰 어두운 두 눈을 가지고 있었고 피부색은 약간 녹색빛이 도는 회색이었는데 몸 대부분은 노출되어 있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몸에 꼭 맞는 수트 같은 걸 입고 있었고요. 가슴 중앙에는 마치 무슨 문양 같은 게 새겨져 있다라고 기억을 했죠. 그리고 한 연구자로부터 배꼽이나 생식기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 근처에 머물고 있던지 며칠이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다급한 일이 한번 생겼다고 합니다. 라이트와 아인슈타인은 지프차로 사막을 지나 또한 50마일을 지나 어떤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건물로 안내를 받고 있던 상황에 무언가 이상한 걸 보게 됩니다. 들것 주변에 몰려있는 의료진들, 근데 그 안에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상한 생명체 같은 게 있었다는 것이죠. 기이한 소리를 내고 있지만 분명 언어, 말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놀라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육안으로 슬쩍 보기에도 회색의 생명체로 두 발로 걷는 동물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 그 생명체는 귀한 소리를 지르며 몸통이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 상황에 놀랐던 주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과 라이트를 다른 지역으로 쫓아냈다라고 기억을 했죠. 그 이후 허가를 받았던 아인슈타인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라이트는 그걸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고만 받고요. 어디에 가서도 발설하지 말아라. 보안 유지, 서약 이런 비밀 서류를 쓰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자신을 찾아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다짐을 받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라이트는 계속 특정 시점마다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라고 표현을 하며 인터뷰를 마치게 되었죠. 바로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 인터뷰의 내용이 실제 있었던 겁니다. Did you ever have any other kinds of security clearance? I've never had a necessity to have a security clearance. 자,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혼자 간 게 아니었죠. 여러 명이 함께 갔던 상황이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사진을 촬영해왔다라고 라이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라이트를 신뢰하고 있던 그 연구자는 총 48장의 사진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UFO를 찍은 사진, 외계 생명체를 멀리서 찍은 사진, 가까이서 찍은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게 2021년 프랭클린과 연락이 닿았던 그 여성, 인터뷰를 했던 여성의 실제 존재가 셜리 라이트였다라는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며 많은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이런 놀라운 발견과 물리학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그 이전부터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있었고 서로 간의 지식의 공유 덕분에 아인슈타인이 놀라운 것들을 발표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남기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물론 그의 업적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던 시간대로 봤을 때 그가 남긴 유산들은 어마어마하지요. 그 시대 때 이야기했던 것들 중 대다수가 오류가 없이 지금의 물리학 법칙으로 그대로 적용되며 현대 물리학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그럼 문득 궁금합니다. 셜리 라이트는 왜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감추지 않고 결국 이야기를 하게 된 걸까? 셜리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아인슈타인도 없으니 세상 모두에게 학자로서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 언급한다. 정말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모든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진실로서 세상에 공개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안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분명한 건 셜리 라이트도 사망을 했고 스트링필드도 사망했습니다. 프랭클린만 살아있는 상태였고 프랭클린은 과거에 셜리 라이트를 만났다라고 이미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사람이 셜리 라이트고 셜리 라이트가 바로 아인슈타인의 제자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녀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1994년 당시에는 일부러 가명을 썼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궁금합니다. 정말 이 내용이 진실인 걸까? 프랭클린의 말만 믿어볼 순 없었기에 우선 셜리 라이트라는 학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셜리 라이트, 본명은 셜리 진 라이트, 1929년 8월 19일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시카고 이후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로 이주한 뒤 성 패트릭 카톨릭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베리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내용들까지 확인이 됩니다. 셜리 라이트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은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내내 학교 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죠. 성적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 이후 1952년 펜실베니아 여성의과대학에서 1년 정도를 근무하고 난 이후에 마이애미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 잭슨 메모리얼 병원에서 간호학과 조교로서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1955년 메탄올 물혼합물 내서 어떤 가용매를 분해하는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며 이학 석사 학위까지 수료하시게 되지요. 그 이후 그녀는 당연히 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플로리다 과학 아카데미 개간지에서 화학 분야에 새롭게 합류도 하며 그리고 과학 동아리까지 후원하는 다방면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시죠. 실제로 1969년 마이애미 데이드 대학 화학과 교수로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부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데요, 정말 그녀가 학자로서 이런 말을 한 게 맞는 걸까? 음성 녹취록은 정말 진실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희
음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irport facility where there was like a rather good sized building, a hangar where they had the spaceship and then where they had the bodies. Was it an intact ship? No. No, it was badly damaged. Was there anything written on the ship? 혹시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의 소리가 양쪽이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한쪽이 가까이 있는 곳에다가 녹음기를 켜놓고 한쪽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음성의 거리에 대한 느낌만 들어오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이건 한쪽에 가까이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한쪽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할 정도의 잡음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의혹이죠.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No. Not anything I saw. No. Can you, Not by the time I saw it. can you describe what it looked like? Yeah, they didn't let me do that, but the other people were permitted to do that because they were very curious about knowing what kind of materials they were. 물론 의심입니다. 이걸로만 무조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죠. 그리고 당시에 인터뷰를 할 때 셜리 라이트가 근무했던 대학 근처 식당가에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잡음이 들어간 건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럼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셜리 라이트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아인슈타인이 남긴 발자취, 엄청나게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연구를 했던 프린스턴 대학의 기록 또한 마찬가지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영재들을 장학생으로 학예 훈련생을 선발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라이트 박사가 만약에 자신이 정말 프린스턴 안에 들어가서 아인슈타인 밑에서 같이 연구를 한 게 진실이라면 자신의 이력에 분명 적혀 있어야만 합니다. 없습니다. 이거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자기가 어린 나이에 프린스턴의 영재로서 뽑혀서 아인슈타인 밑에서 아인슈타인과 함께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건 이런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이력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들어가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 그럼 아인슈타인의 기록으로 한 번 더 살펴볼까요? 1933년 망명을 하고 1939년까지 프린스턴 대학 사무실을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와 늘 제휴했던 아인슈타인.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모두 이런 데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은퇴했던 시기가 1945년인 게 문제입니다. 그때 셜리 라이트의 나이를 계산해보면 고작 16살입니다. 뭔가 시기적으로 서로 함께 했다라는 게 맞지가 않는다라는 문제지요. 그럼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조교로 일했던, 특히 아인슈타인의 조교로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따로 안 알려져 있을까? 아니요. 학회에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는요, 셜리 라이트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끼는 제자였다면서 왜 이름이 없을까? 공식적으로 뽑힌 거라면 더더욱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아인슈타인. 앞서 몇 번 힌트를 드렸고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현대 물리학을 만든 어쩌면 물리학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영재로서 선발될 때 아인슈타인의 연구 주제들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실 겁니다. 헌데요, 셜리 라이트의 전공은 화학입니다. 그 이후에 화학과 교수로서 재직을 했죠. 뭔가 아인슈타인이 연구했던 분야랑 셜리 라이트가 연구했던 분야는 분명히 다릅니다. 헌데 그냥 뽑아놓고 가장 아끼고 똑똑한 영재로서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연구적인 부분에서 전혀 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의문, 48장의 사진. 프랭클린은 셜리 라이트에게 그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셜리 라이트가 사진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의 연구실 같은 데서 없어지곤 했다라는 말을 했죠.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헌데 셜리 라이트는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사진의 일부를 자신의 집 어딘가에 숨겨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진의 일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스트링필드와 프랭클린은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셜리 라이트는 난 보냈는데 라고 주장하고요. 프랭클린 쪽은 받은 게 없었습니다. 우편이 분실된 건지 애초부터 보내지 않은 건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해서 프랭클린은 마지막 최후의 수를 던집니다. 직접 가서 복사해 오겠다. 처음 이 내용에 대해 셜리 라이트는 알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서서히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죠. 결국 확보를 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의아합니다. 왜 그런 주장을, 나름 학자로서도 논문도 있고 열심히 살았던 그녀가 굳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의혹인 것이죠. 그 의혹에 대한 답을 함부로 내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녀가 아인슈타인의 제자로 조수로서 일을 했다라고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기록적인 여유는 아예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능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아인슈타인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이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강연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셜리 라이트, 분명 스트링필드와 프랭클린은 엄청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에 공개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간조차 먼저 흔들렸죠. 셜리 라이트의 주장은 정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셜리 라이트와 아인슈타인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셜리 라이트, 그녀는 정말 아인슈타인의 조수였을까? 그럼 아인슈타인은 정말 외계 생명체로부터 그 방대한 지식을 전수받은 걸까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뒷이야기 좀 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뒷이야기에서 넣는 부분인 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완전 뇌피셜이니까 뒤에 있는 건데, 셜리 라이트가 엄청난 업적을 이룩했다. 학자로서는 좀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 맞는데 약간 갈망이 있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갈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로서, 박사로서, 왜냐면 그녀가 나왔던 대학교가 뭐 엄청 인류대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좋은 대학이긴 한데 뭐 인류대도 아니고, 거기가 사실은 과학 쪽이 발달된 학교가 아니라 보건 중심의 학교거든요. 또 그 학교마다 유명한 과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뭐 되게 열심히 살았던 분인데 그 학자로서의 갈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로스웰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뒤에 학자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내가 봤는데 UFO가 추락한 걸 내가 봤어요.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참 이상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자기가 그만큼 위대한 이제 학자였다. 나라가 불러줄 만큼. 너희들은 알 수 없잖아. 학자야 나. 그러니까 그런 약간 비공식적인 양력을 만들려고 그때 당시 했던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이게 셜리 라이트만 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때 당시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서. 그래서 셜리 라이트가 나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미 45년에 은퇴했던 아인슈타인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뭐 사실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여생을 보냈던 케이스고 몸이 되게 안 좋아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인 건데 이거를 뭐 오보를 한 건지 오역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셜리 라이트의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인슈타인은 워낙에 위대한 학자였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사단이잖아요. 프린스턴 대학.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학교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는 그 학교를 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괴리감에서 나왔던 문제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학자로서 모든 걸 다 잃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갈망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가 알았을까 싶을 만큼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모든 인생과 관련된 부분들, 자신의 신체, 삶, 기록들, 연구 자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일개 그냥 유튜버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라면 참 싫을 것 같긴 해요. 내 어렸을 때의 삶과 기록과 뭐 성적과 내가 했던 뭐 편지나 말이나 이 모든 것들이 기록. 우리 어렸을 때 막 싸이월드에다가 막 버디버디에다 이상한 글 써놨는데 그게 나중에 밝혀지고 막 부끄러워지는 그런 것처럼 막 그 모든 일대기들이 전부 다 기록에 남아서 연구하고 확인하고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놓고 보면 사실 아인슈타인이 누군가를 만나서 뭐 외계 생명체를 갑자기 만나가지고 갑자기 모든 정보를 갑자기 습득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가 연구해낸 모든 연구 과정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천재죠. 네, 정말 외계인처럼 느껴지는 천재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게 당연히 학자들의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뭐 너무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건데,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것들도 뒷이야기에선 꼭 넣어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네,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컨텐츠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이해가 한 20%가 안 돼요. 저 그거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쉽게 설명해보고 싶어서 책부터 영상까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도 아직 이해가 안 가는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꼭 할 수 있게 더 정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해 전공하신 분들 중 나 이거 진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저를 이해시킬 수 있다, 나 이해시키면 다 된 거거든요. 메일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